자, 여러분, 오늘 질문 Electoral Systems, 즉 선거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나라마다 선거제도가 다 다르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에 답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선거제도는 나라별로 너무 다양해서 이렇게 깔끔한 분류 체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은 이제 밑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 잘 파악하세요. 제가 logic string with keyword 이건 정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니까 요것만 봐도 그러니까 지문 한번 수업 듣고 요것만 쫙 봐도 아,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알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evitably, 불가피하게도 라는 뜻입니다. 피할 수 없게도, 그러면 필연적으로 라는 소리겠죠. The world of electoral systems, 선거 제도의 세계는 is crowded and complex입니다. 자, 여기서 crowded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혼잡한이라는 의미로 이제 지금 여기 해석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is crowded and complex. 자, 이게 보어고요. 그 다음에 요 is를 같이 쓰는 현재 진행형의 현재 분사가 그 뒤에 또 병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t's becoming more so all the time. 언제나 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so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 crowded and complex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론하고 부연 설명이 붙습니다. One country's electoral system, 한 국가의 선거 제도는 is never the same as another's.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the same as가 쓰였고요. 무엇과 똑같지 않아요? another's. another's 다음에 생략된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electoral systems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와 결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lthough in some cases the differences are quite small.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 경우에서 일부 사례에서는 the differences 그 차이점들이 매우 작을지라도 그러면 그 차이점들은 뭐예요? 그 나라들 간의 electoral system, 그러니까 선거 제도들의 그 차이점들이 다 있는데 그게 아주 작을지라도 결코 한 국가의 선거 제도가 다른 국가의 선거 제도와는 결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iven the range of variation among the different electoral systems. 자, 기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고려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같은 단어 꼭 알아보라고 하죠. considering, in view of, 그리고 taking into account 등이 동의어입니다. 각기 다른 the different electoral systems, 각기 다른 그 선거제도들 사이에서 그 변이 이제 변하는 것에 그 범위를 고려할 때 This makes life quite difficult. 이것은 삶을 꽤 다르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요 this가 무엇일까? 또 우리 찾아봐야 되잖아요. 요 this는 앞문장에서 나온 내용 다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같은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삶을 꽤 어렵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누구의 삶이냐면 바로 for the analyst seeking to produce an acceptable typology. 수용 가능한, 받아들일 수 있는이 되고요. 그런 typology, 유형의 분류예요.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석가에게는 삶을 참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일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문장이 이게 왜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려면 일을 어렵게 만들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의미 바로 뭐예요? 선거제도들 사이에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가가 그것을
깔끔하고 설득력 있게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typology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목록이 아니에요. 복잡한 대상들을 공통된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이렇게 나누듯이 선거제도도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analyst seeking to produce an acceptable typology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하지만 선거제도는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다 들어맞는 그런 분류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One option, 한 가지 선택지는 might be to simply base a classification of systems in terms of their output. 자, 일단 봐봐. One option, 한 가지 선택지는 might be, 뭐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일 수 있냐면 to simply base a classification of the systems in terms of their outputs 했습니다. 자, 직역을 하자면 요 they는 systems를 가리키거든요. 그 제도들의 결과의 측면에서 분류의 기준을 단순히 그냥 두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자, 결국에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요 베이스, 요 의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기준을 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그 제도의 결과의 측면에서 결과의 측면에 측면에서 분류의 기준을 두는 것이 한 가지 선택지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요 might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hat is, 즉 했습니다. 즉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붙는데요. 뭐 하면서 라고 하는 with 구가 나왔습니다. 그죠? 뭘 하냐면 참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참조하냐면 to the process of translating boats into seats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ranslate A into B인데요. 자, 이거 A를 B로 해석하다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건 전환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참조하면서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where의 선행사는 무엇인가? 이제 요게 또 관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where의 선행사는 요거 색깔 좀 달리하자. 요 where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프로세스입니다. 그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예요? 바로 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프로세스고요. 그 프로세스를 받아서 사실 이 where는 in which로도 바뀔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between A and B가 나와요. 근데 A는 뭐예요? Those systems which have proportional outcomes. 비례적인 결과를 가지는 선거 제도와 those with non-proportional outcomes. 그러니까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갖는 것과 시스템이겠죠. 자, 이 those가 받는 것은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도죠. 그러니까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낳는 제도와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는 그 제도를 구분하는 그런 과정을 참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simply based a classification of the systems in terms of their outcome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outcome이 나왔잖아. 요 outcome 봐봐. 우리가 이 아웃컴 결과의 측면에서 분류를 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 뭐예요? 이렇게 비례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비비례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자, 이것들 사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 문장 상당히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 이해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 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요걸 봐야 돼요.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 요건 좀 쉽게 해놨습니다.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 결과를 기준 삼아 분류를 시도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비례적 결과와 비비례적 결과, 이 두 가지의 범주로 우리는 양분할 수 있다. 이 선거제도를. 앞에서 그랬잖아. 선거제도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르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고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 기반의 분류 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할 얘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뒤에 가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지금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하나씩 써보고요. 원 옵션부터 아웃풋까지 한번 해보고, that is 다음에 또 with부터 이렇게 해보시는데, 뒤에 요 where절까지 한번 잘 나눠서 해보시는 것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졌거든요. 자, the essence of.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비례적인 결과 그리고 비비례적인 결과,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것 가능하다. 선거 제도를 분류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proportional systems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비례제의 본질은, the essence는 is 바로 뭐야? to ensure that,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뭘? The number of seats each party wins. 그래서 각각의 정당이 획득하는, 자, 여기에 대시나 위치가 생략됐죠. 각 정당이 획득하는 그런 좌석의 수가 반영한다고. as clos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긴밀하게 반영한다고. 무엇을? the number of votes it have received. 그 정당이 받은, 여기도 대시나 위치가 생략돼 있죠? 내가 두 번 쓸 것 같아? No. 여기 또 이렇게 재활용할 거야. 그래서 그 정당,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each party이고, 그 정당이 획득한 그런 표의 수를 가능한 한 긴밀하게, 아주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알았지? 비례제의 본질은 바로 그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주어와 동사까지의 이 거리가 멀어서 수일치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치가 나와서 뒤에 단수 나오고 단수 동사 나온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 리플렉츠가 동사잖아요. 얘의 핵심 주어는 뭐예요? 더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수일치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봐봐. 비례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정당이 얻은 그 의석의 수와, 알았지? 그리고 그 득표의 수를 가능한 한 최대한 비슷하게, as closely as possible, 긴밀하게 반영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비슷하게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알았지? 이게 바로 비례제의 본질입니다. 비례제의 목표는 결국엔 유권자의 표심을 의회 의석에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비례제는 정당별 지지석을 의석으로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정당도 일정한 지지를 받으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in non-proportional systems, in non-proportional 비비례제에서는 by contrast, 대조적으로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린 바쁘지만 by contrast의 동의어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conversely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비비례제에서는 greater importance, 더 큰 중요성이 is attached, 부여됩니다. 무엇에 부여돼요? To ensuring that,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확실하게 해요? One party has a clear majority of seats. 한 정당이 명확한 그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갖도록 하는 것. 누구보다? Over. 자, over는 뭐뭐보다죠. It's competitor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네, 여기, 요 it는 one party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쟁자 당보다 더 명확한 과반수의 이제 의석을 갖도록,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thereby and this가 또 나오고 increases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문장. 요 한 정당이 그 경쟁자보다 더 명확하게 과반수의 좌석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늘리는 겁니다. 뭘 늘려요? 바로 the prospect of a strong and stable government. 그지. 야당, 여당 하는 것처럼 강하고 안정된 정부의 그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and this increases가 되는데 이게 and 생략하고 this도 생략하고 increases가 increasing 현재 분사가 되는 것으로 이 문장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제랑 반비례제가 도대체 뭔지 이제 좀 알겠죠. 근데 좀 많이 어려웠어요. 비례제는 정당이 얻은 의석수가 받은 득표수와 최대한 비슷하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게 정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비비례제도 또 있어요. 그래서 한 정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실하게 얻어서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 중요성을 둔다. 비비례제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봐봐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여당이 정부와 가깝죠. 근데 이 여당이 만약에 이제 한 50%의 의석을 차지하고 야당, 반대편에 있는 경쟁당이잖아요. 얘네가 또 50%의 득표율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부가 어딨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서로 맨날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정부와 가까운 여당이 80%의 의석을 차지하고 야당이 그 반대에 있는 야당이 20%의 의석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정부가 점점 더 강해지겠죠. 아주 강하고 안정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비례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선거제도, 아주 효과적인 선거제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당히 4강 10번 어려웠습니다. 서술형도 나올 수 있고 일치불일치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특히나 이 logic string with 키워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요 logical gist. 제가 아까 요 두 번째 문장이 너무 복잡해서 이걸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내용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빈칸 나올 부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자, 살펴보시면, 네. makes life quite difficult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었죠? This makes life quite difficult.
요 부분이 나올까? 아니면 그 뒤까지도 해서 쭉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요 긴 문장 중에서 일부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나 정말 세 번째 문장 너무 싫어하는데 이거 서술형 나오면 어떡하지? 아, 이거 좀 너무 많이 복잡했어. 자, 근데 어느 부분이 나올 거냐면 제가 봤을 땐 basic classification of the systems in terms of their outputs.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와, 이거 좀 어려웠어. 이 부분 진짜 어려웠고, 그리고 아니면 with reference to the process of translating boats into seeds. 자,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알아두세요.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어디게? 바로 increasing the prospect of strong and stable government. 그러니까 그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를 찝어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비례제랑 비비례제도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의 추론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 translating boats into seed입니다. 유권자가 행사한 표라는 그런 추상적인 민의, 이거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지, 요즘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의 지지를 실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의석이라는 정량적인 권력으로 추상적이었는데 표는 추상적인데 이제 이것을 정량적인 권력으로 변환하는 선거제도의 핵심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요 구절 또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영어 선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The mechanism of converting public voting support. 자, 공개적인 투표의 지지. 알았지? 공개적인 투표 지지를 convert A into B. 그러니까 translating into가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공개적인 그런 투표 지지를 legislative representation, 이런 입법적인 대표성과 그리고 political power,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작동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 이거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옆에 요약. 안 보면 서술형 망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어쩔 땐 내가 되게 젊고 예쁜 선생님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을 더 잘 듣겠지? 우리 학원 애들은 절 보면 도망가요. 뭐라고 또 잔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래서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좀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엔 말 잘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문장의 위치는요. 요 given the range of variation 하는 바로 요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1번 문장에서 전 세계 선거제도가 언제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가마다 결코 똑같지 않다라고 해서 다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은 그 현상이 이제 유형을 짤 때,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어렵긴 어려운데 그 한 가지 선택지는 이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장이 위치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순서는 저는 사실 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마지막에서부터 한 문장씩 C, B, A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로 가야죠. 제가 어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단 이 지문에서 중요하게 했던 유형 분류, 타이폴로지, 이것 꼭 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non-proportional은 아니어도 일단은 proportional만 알면 되니까 비례하는 이라는 의미인 거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variation도 중요했습니다. 동반이어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uniformity, consistency가 이 variation의 반이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translate, 우리가 번역하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전환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전환하다일 경우에는 convert, transform 다 동의어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다, maintain, preserve 이런 것은 또 반이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또 알았으면 좋겠다. 자, 프로스펙트. 네, 전망, 가능성. 예,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요 15개 어휘는 진짜 중요한 어휘들만 제가 솎아낸 거니까 반이어, 동의어까지 같이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을 알려드릴 건데 상당히 복잡한 문장도 있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요 is에 엮여서 이렇게 보어랑 현재 분사 같이 병렬 구조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얘는 또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others 다음에 electoral system 생략된 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문장에서 요 given은 언제나 여러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형식 문형이 나온 거랑 이 analyst를 꾸며주는 seeking 현재 분사 나온 것,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아, 이 문장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아주 어려웠어. with reference to 요 부분 잘 기억하시고 that is도 알아두시고 base 기준을 두다라고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요 where가 in which로도 바뀔 수 있다. translate A into B로 나온 것. 그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아, 저 정신 없었습니다. 서술형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몇 번 요 한글 문장 보면서 명작을 해보시고 틀린 것을 계속 바꾸고 다시 써보고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진짜 어려운 문장이긴 했어요. 요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는 역시나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게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고 그리고 요 넘버가 주어인데 동사랑 좀 거리가 있으니까 스위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as closely as possible 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도 문장들이 좀 복잡하긴 했어요. 오버가 뭐뭐보다로 쓰인 것 이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it가 one party 가리키는 것도 잘 보시고 attached to 네. 요거 심지어 수동태죠. is attached to 이거랑 thereby 나오고 콤마하고 increasing 된 부분인데 사실은 and this increases가 생략된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어법적으로도 참 많이 어렵고 내용도 좀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 정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해.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선거 제도의 다양성 속에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는 비례제와 정부 안정을 위해 과반 의석 확보를 중시하는 비비례제로 분류할 수 있다.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영어 제목 첫 번째 Classification of Electoral Systems 그래서 선거제도의 분류 콜론하시고 proportional vs non-proportional 비례적 방식 대 비비례적 방식 두 번째로 categorizing voting frameworks 투표 체계의 분류입니다. categorizing 그래서 콜론하시고 balanced representation versus governance stability. 그래서 균형 잡힌 balanced 균형 잡힌 대표성 대 통치 안정성. 그리고 세 번째는 taxonomy of electoral systems. taxonomy라고 하면은요. 자,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분류 체계라는 소리입니다. taxonomy. 알았지? 그래서 이 선거제도의 분류 체계 콜론하시고 analyzing proportional outcomes and non-proportional majorities 비례적인 결과와 그리고 비비례적 다수결
것들을 분석하기.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네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난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고마워요. 내일 봐요. 내가 또 빨리 갖고 올게.